안녕하세요.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먼저 살펴보고 전해드리는 먼저봄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영상 한 편에 담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국가가 내 집 마련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대통령 취임한 지 약 1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그의 정책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 주요 언론 보도, 그리고 시장 반응 등을 바탕으로 사실 중심의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제1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정책의 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철학은 명확합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후보자였던 그는 다음의 세 가지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기조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정부들과의 접근법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해 시장의 수급 균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2장,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5가지 핵심 전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대전환하여 50만 호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에 총 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서울 역세권 고밀도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향상, 공공택지에 대해 민간 참여 병행 개발, 안전진단 기준 조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재건축 규제 완화, 특히 국공유지와 폐산업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 내용은 2025년 6월 9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통해 부담 완화를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청년을 중심으로 금융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3.25% 고정, LTV 상한선 80% 적용 확대, 청년 전용 대출 상품 확대 및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죠. 특히 청년 우대형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최대 1억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율도 2%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투기 규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만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존 대출 규제는 DSR 적용 기준과 투기지역 LTV 제한 40% 유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등 적용이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무주택자는 DSR 규제 일부를 유예하고 생애 최초 구매자는 총부채 한도 비율을 일부 완화하며 실거주 전제로 한 중도금 전세대출은 예외 적용하는 것이죠.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일괄 제한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규제 유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규제 항목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고 보유세 완화는 제한적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 시 받았던 세제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임대료 상한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더벨은 이에 대해 투기 방지 신뢰 유지가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 균형 발전과 연결된 주거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지의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동시에 조성하고 기업 이전 유도와 주거지 제공을 동시에 실행하며 GTX 노선 확대 및 조기 착공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이를 두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인구 분산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3장,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KB 리보부동산 기준 2025년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4% 증가 통계가 발표된 바 있으며 정책 발표 후 3개월간 수도권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는 등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이 증가하고 3기 신도시 기대감으로 사전청약 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 매물은 여전히 조정장에 머물고 있으며 재건축 단지는 인허가 속도에 따라 매수세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제4장,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간략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조를 가졌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유예 및 보유세 경감, 민간 중심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시키는 등 공급 중심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 추진하고 임대차 3법 개편 시사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유지, 공공택지에 대해 민간 참여 병행 개발하고 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으로만 유연하게 적용 예정이며 임대차 3법은 유지하되 개선 시도는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전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중점이라면 현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구조 개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확대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향후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기준금리가 하락할 경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재집중될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셋째,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지방 도시의 경우 공급을 늘리더라도 공실 우려가 존재합니다. 넷째, 총선,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따라 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째, 민간 중심 개발이 고분양가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6장,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장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된 이후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째, 청년 신혼부부의 확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의 금융 지원으로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무 주택자들 사이에서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도권 외곽 지역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건축 규제 완화로 재건축 단지의 투자 수요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점은 장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적됩니다. 첫째, 정책 발표는 많지만 현실은 그대로라며 실질적 공급 체감은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둘째, 민간 중심 공급이 늘어나면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임대차 3법 유지와 금리 변동성이 맞물리며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체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넷째, 정치 일정이나 여론 변화에 따라 공급 계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 장단점에 대해 2025년 6월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 결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이 46%,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공급 확장이 아닌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복지 강화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규제 완화보다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들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해보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먼저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